해외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언론 보도 상황이나 대체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좀 이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이 해외 매체 진짜 그대로 주장입니다. 이게 로이터나 포린 폴리시 같은 매체, 그러니까 매우 공신력이 있는 매체 산 얘기예요. 한국이 사태 초기에 효율적인 시스템과 기술로 이걸 통제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 확진자가 1700, 이게 이제 18일이니까, 2월 18일, 그때 얘기입니다. 확진자가 폭발했다. 이것은, 종교단체와 정치 집단의 적폐로 인해갖고, 한국의 준비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 잡은 겁니다. 실제 1월 말까지 해서 해외 유입자에 의한 해외 유입자 4군데의 격려를 통해서 일어났던 감염자들을 30번대 안으로 막았다니까. 근데 1월 30일부터 있었던 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청도 지역 병원에서의 시작된 감염이 9일, 15일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만들어낸 추가 감염자 수가 지금 6,000명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너무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찌 됐거나 우리가 초기 감염자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나라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지역 감염도 한국은 교과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대구광역시가 도시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우한과는 다르게 경직되지 않은 태도를 취하면서도 지금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개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한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통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대구시에 대해서 그러한 무리한 통제라든지 그러한 비인도적인 또는 오히려 그게 필요했다고 하는 강경한 노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개방적인 조치를 통한 지금의 사태 확산 저지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제 타 지역에 의한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타 지역 감염자들에 대한 이미 5차 감염이 넘어섰습니다만 감염자들에 대한 추가 감염 확대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 확진자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거쳐 나갔을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사전 경고, GPS 신호 앱까지 정말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첨단 시스템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슈피겔 같은 데서는 이 한국의 접근 방식은 아까 세계 의료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독일, 영국, 호주,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지금 한국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하지 못한다. 향후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안전한 국가는 한국이다라고 인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만이 우리 정부의 대처를 깎아내리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마구 깎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확진자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보기에는 아무리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도 그게 증빙이 되더라도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정부 대 정부의 불안감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거든요. 지금 베트남의 총리가 이러한 상황이 두렵고 한국이 두려워서 지금의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과 연관돼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만드는 오보들,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국가 폐쇄의 이 연속은 국가 신인도 추락을 비롯해서 인적 교류나 이 산업 성장에 엄청난 제약이 될 수 있는 정말 매국 중에 이런 매국이 없는 짓거리들을 우리 언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을 일종의 타겟으로 몰아가서 중국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탓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언론들요, 앞으로 중국한테 뭔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지금 한국 안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로 막 중국에 대한 일종의 폄하를 막 생산해 내잖아요. 니들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중국은 은행하고 원수는 반드시 갚는 나라란 말이에요. 현재 중국인에 의한 입국 사례에 의한 감염자 딱 6명 있어요. 6명. 이 6명이 전부 공항에서 체크돼서 외부 감염 억제하고 있어요. 중국에 유학생이 8만 명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끝장이다라고 막 써내고 있어요. 기사들이. 현재 60% 이상의 귀국하지 않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입국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국인이 만일 들어와서 지금의 코로나를 퍼뜨렸다 그러면 5만 6천 명이 살고 있는 이 안산시, 이 단원구 같은, 저도 한때 여기 살았습니다. 안산시 같은 쪽에 한 명의 확진자가, 국내 내외국인 환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대림동 안에서 확진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네. 이거는 중국인에 의한 감염이라고 볼 수 없고요. 만일 이런 사태를 중국인 탓으로 돌려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거부를 하게 됐다고 치면 이거는요. 중국하고의 사드 사태 이후에 더 엄청난 경제적 보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자초하는 짓거리들인 거예요. 지금 80개가 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 언론이 거짓 소문을 퍼낸 것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이 코로나에 대한 검진 방역 체제 자체가 아예 전무한 나라예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검출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거나 검사를 하는 백신이라든지 검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맹목적인 지금 폭발적인 증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시 한 명이라도 그 나라 들어가서 퍼뜨리면요. 그 나라는 정말 방역 대책 없이 전체적인 코로나 확산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4대 교역국, 그러니까 돈으로 따져서 이제 수출입 교역국이고, 이런 나라들이 사실 이제 인적 교류도 제일 활발하겠죠.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이에요. 인적 교류의 수순으로 따져도 이 네 나라가 1위부터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미국은 사실 이제 대구 출신 자들에 대한 어떤 입국 거부 내지는 이제 대구 여행 금지 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은 입국 금지 격리를 전면적으로 또는 이제 지역 성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아픈 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요. 베트남은 우리하고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 이상의 GDP를 우리 기업들이 이제 현지에서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이 해주는 거지.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그 돈을 퍼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안에는 자국 안에 있는 삼성, LG를 비롯한 자국 안에 존재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종사자들과 베트남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될 강력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선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외교부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베트남에 입국한 한국인들을 강제 격리를 시키고,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궈서 감금을 하고, 심지어, 순댓국 같은 거를 시켜줘가지고, 정말 뭐랄까, 푸대접을 받고 있다가 풀려나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 베트남 교민회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사가 고스란히 베트남에 다시 그대로 역선고가 돼갖고 이게 퍼져버렸거든요.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타고 들어갔던 비행기 안에 발열자가 있었어요. 의심 환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민이 감염된 게 아니라 그 타고 간 비행기에 발열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의 승객들을 전부 다 격리를 시킨 겁니다. 베트남이. 그래서 정해진
정해진 지역에다가 각 출신 국가 사람들을 모아서 넣어놓고 14일 동안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 중에 실제 확진자가 있었다 그러면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반미라고 불리는 빵 쪼가리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미는 우리나라 비빔밥 같은 겁니다. 베트남이 가장 자랑하는 전통 요리예요. 우리나라 쌀국수집에 가도요. 한 접시에 뭐 6, 7천 원, 만 원씩 하는 고급 요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해갖고 반미를 먹고 갔다는 데가 지금 베트남의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랑 마찬가지예요. 아예 반미 전용 가게도 있고요,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 한식 삼계탕처럼 반미는 베트남의 국민 음식인데 그거를 제공했더니 빵 쪼가리를 줘서 푸대접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물쇠 문제도 그래요. 원래 문에 자물쇠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베트남은 치안이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집 자물쇠를 3개, 4개씩 달아요. 우리처럼 뭐 번호키를 단다든지 뭐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자물쇠를 여러 개 다는 게 그쪽 동네 주택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자물쇠를 많이 달린 방에 숙소에다가 이제 숙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자물쇠로 감금했다고 오보를 써낸 거예요. 음식을 순댓국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한국 음식이 베트남에서 엄청 비싼 음식이에요. 반미보다 예를 들어 반미를 한 끼 주는 것보다 한국 식당에서 순댓국을 주문해갖고 시켜주면요 식대가 4배, 5배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왜 순댓국을 줬겠냐고 갑작스럽게 감금돼 있는 한국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식사 제대로 못할까봐 베트남 정부는 나름 신경 써갖고 그걸 대줬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 푸대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베트남하고 갈등을 만드는 거야. 삼성이 이런 거 막아야지. 이런 기사 막아야지. 결국 얘네들이 하는 건 일본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중국이 됐든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는 외교와 경제 안에서 얻어놓은 성과들을 이거를 이간질해갖고 어떻게든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언론들의 아주 조직적인 작당들이 실제로 먹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최근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이제 영국을 방문했다가 외교부 장관이 영국에서 이제 외무부 청사에서 총리를 못 만나고 회담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 처리를 하더니 심지어 우리 외교부 장관까지 내쫓았다. 푸대접을 받았다. 한국 외교 이래서 되느냐라고 막 자기 나름대로 축축 기사를 막 써냈어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실제 이 영국 외무부 장관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거야. 자가격리를 들어간 거였어. 근데 이제 회담 일정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일단 방문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막상 방문을 해서 놓고 보니 이미 당사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가 못 만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대신 복지부 장관을 만나고 왔답니다. 보건부 장관을 대신 회동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국 외교의 수치라고 표제만 빼가지고 막 기사를 써내고 정편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영국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다. 영국이 우리를 입국 금지를 시킨다. 손흥민도 입국을 못하고 있다. 손흥민 입국했고요. 네. 박강서 감독 네, 스스로 자기가 마스크 쓰고 선수들 안 만나고 자가격리 해주고 계신 거고 손흥민도 2주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 한다고 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일본이에요. 일본. 아베가 제일 나쁜 거예요. 뭐 일본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베가 갑자기 휴교령을 내렸어요. 전국에 있는 초중고 휴교령을 내놨단 말이야. 근데 일본 자체 검진자들이 아직도 뭐 2, 3천 명 수준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뭐 800명까지도 검진을 할 수 있다. 뭐 2,000명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검진이 이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6건, 10건 이상이 안 이루어져요. 왜? 이러한 검진을
병원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을 내렸는데 이러한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37.5도로 나흘 이상 열이 났던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라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확진이 확실한 경우 말고는 검사 받으러 오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감염자들, 확인된 감염자들 중에 또 대부분은 사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든지 외국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입금 루트가 있는 사람들인 건데 추가로 나오는 확진자들은 이런 루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하나 나타날 때마다 그쪽 지자체가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1,800명 검사한 중에 15%가 감염률이에요. 우리나라의 약 2%, 사실 이것도 신천지 저 사람들을 빼버리게 되면 우리는 2%도 안 되는 수준인 거고, 치사율은 0.2%도 안 되는 수준인 건데, 어찌 됐거나, 지금 일본이 검사하는 사람들은 15%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본 방송이나 지자체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 검사가 필요로 한 의심 환자가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0.2% 정도만이 검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비용적인 문제가 안 되죠. 6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자비로 물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비보민 이러한 검진을 받으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는데도 60만 원이 뭐야. 우리나라도 16만 원인데 지금 7만 명, 8만 명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16만 원은 자기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만 16만 원 부담하고 일부는 국가에서 네. 부담하고요. 그래서 실제 환자들, 의심 환자나 병증이 있는 분들은 국가와 건보가 반반씩 내서 거의 무상으로 검사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고, 네. 멀쩡한데 나 검사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사비를 좀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양성이 나오면 무료고요. 그렇죠. 그 과정 중에 이제 검진이 돼버리면 무료까지 되는 건데, 그거를 갖고 돈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이만큼 일본은 실제적으로 이제 감염자를 막는데 치중을 하고 있다는 거게, 막는 게 아니라 안 알리는데, 이게 공개되는 거를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전혀 안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진자가 확진을 받은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했는데,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만원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전철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출퇴근을 했을 때 역학적으로 약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 안에 실제 감염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증상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10,000명이라고 치면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해야 될 수준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걸 전혀 안 알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베가 갑자기 휴교령을 내렸어. 지네들은 멀쩡하다면서. 우리보다 이탈리아, 한국, 우리는 오비 수준이에요. 우리 괜찮아요. 이런 나라들이 더 위험해요라고 얘기를 하던 놈들이 갑자기 휴교령을 내렸어. 왜 내렸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스포일 좀 깔았어요. 미안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정도로 정보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난리예요. 첫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검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일본보다 더해. 검진한 사람이 600명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검진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을 갔다 온 사람, 그리고 확진자를 접촉했던 사람들만 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진짜 비용이 너무 비싸요. 400 정도 든대요. 거기다가 그게 비보험일 때 400이고 보험이 된 경우도 150만 원. 그것까지 알아냈어요? 보미 작가 대단한데. 돈에 예민하잖아요. 네. 네, 돈벌레 보미 작가였습니다. 네. 아무튼 올 겨울에 14,000명 이상의 독감 사망 환자가 나왔는데 이 안에 얼마나 코로나 환자가 섞여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요. 한국교포 확진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가신 분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 증시가 27일 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 의해서
대폭락장을 일으켰습니다. 주식시장 전체 한 3% 정도의 금액이 빠져버렸다고 하네요. 수백조 원이 공중으로 날아간 셈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60여 명의 의료 연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역학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 새끼들 받아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환자들이나 감염자들 또는 나은 사람, 그러니까 치료 받고 끝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혈청이나 데이터 이게 훔쳐가지고 채취해가지고 지들이 갖고 와갖고 백신 사업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놈들이에요. 왜 60명씩이나 갑자기 이 시기에 확 들어오냐고.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에. 하여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국들이 사실 한국을 두려워하면서도 한국의 이러한 어떤 처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다 하고 있어. 이런 칭찬, 그게 외국의 언론이 우리를 칭찬하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전한 나라고 검역이나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러한 문제가 국가적으로 이게 터지게 되면 이게 이제 국가 신인도를 비롯해서 정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심각한 외상을 입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의 정치인들도 이거를 고지고대로 100% 발표하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인 방역을 위해서 이러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를 한 달 앞둔 이 시점에도. 그리고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서 현장을 대표자와 지도자들이 누비고 있고, 이 사지나 다름없는 간염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속해서 자원해서 현장에 뛰어들고 있고, 성금과 응원과 국가적인 어떤 공포보다는 이걸 극복해내려고 하는 시민들의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민족이 대단하다. 한국 정부가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한국인들의 감성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국민만을 보고 국민만을 위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확증이라는 겁니다. 시진핑 안 나타나요, 현장에. 아베 어저께죠. 국회 질의하는 시간에 생중계로 나와갖고 막 기침을 해대는 통에 지금 일본 정치계, 일본 국민들이 그 생중계로 보고 깜짝 놀랐어. 아베 저 코로나 아니냐라고. 하지만 얘네들이 이런 거 발표 안 하죠. 자기에 대해서 검진 안 합니다. 이러한 이 동아시아 전체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의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일을 해내고 있는 우리 정부를 응원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힘을 합쳐야지, 이걸 이간질하고 이거를 거짓말로 부풀어서 해외에 던지면서 대한민국 못 쓸 나라야, 대한민국 오지마, 대한민국 물건 사지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언론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매국노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여러분. 네. 방탄소년단 콘서트 취소됐는데 넌 그게 제일 억울하지?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요즘에 자주 못 만나서. 근데 그 팬들이 누가 보면 오프 모임 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네. 네, 시청자분들 중에 방탄소년단 지인분 계시면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미 작가의 평생 소원이 전국이 실물 보는 거랍니다, 여러분. 네. 똑같이 생긴 제가 앞에 있는데 왜 저런 소원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입장료를 팬들이 다 기부를. 내 말 안 들었니?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4억 원 정도 모였어요. 그 아티스트의 그 팬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슈가도 후원이 아니라 이제 기부를 했고. 네, 기분이 좀 가라앉습니다. 네, 보미 작가 적절한 드립 감사드리고요. 이제 송 작가의 풀리지 않은 음모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꾸준하게 제기했던 한 가지 명제가 과연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다 감염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우한에서 시작된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몇 번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하고 지금 저장성이나 광동성에서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일단 우한 바이러스는요, 감염력이 높고 살상력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경로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잠복기 기간 중에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았고 서양인이나 어린이는 감염시키지도 않고 사망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인과관계가 확실했죠. 이게 이 사람을 통해서 옮았구나라고 하는 게 있었고 공기 중 감염 내지는 무증상 감염에 대한 사례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지질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시점 1월 말에 이거 분명히 외신에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사스 바이러스가 상하이를 포함되는 광동과 저장에 발생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외신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상하이 지역에서 이쪽에 사스가 또 새로 생겼대요. 마스크 있으면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현지에 있는 지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 시점과 역학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종 코로나, 전 코로나 이걸 20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안철수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코로나 20 얘기는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세계에서. 감염률은 낮아요. 감염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확산 속도는 좀 낮은 반면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 사례가 너무 많고 실제 서양인들도 죽여요. 네. 동양인뿐만 아니라 인종을 가리지 않는 살상을 하고 있는 이게 보이고요. 잠복기와 활동 기간이 우한 바이러스에서 엄청 깁니다. 심지어 24일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잠복기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바이러스가 그 전 세계에 퍼져나 지금 사실은 이제 남미 대륙까지 5대양 6대주에 다 퍼졌거든요. 안 퍼진 나라 안 퍼진 대륙이 없어요. 근데 이 전파력에 대해서 이게 중국 우한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이 연결고리가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라든지 이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한의 어떤 그 본격적인 확산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아니라니까. 나는 코로나가 아니라고. 나는 이 기침을 한 달째 하고 있다고. 무의식 중에 난 괜찮겠지? 응. 잠복기 아니겠지? 지금 퍼져 있는 이 세계적인 그 팬데믹에 가까운 이 코로나는 우한하고는 전혀 다른 형질과 감염 경로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거는 별개의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코드는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전략적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어느 정도 유전자 코드 분석이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한 환자들이 앞으로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일본은 날씨 따뜻해지면 끝날 줄 알았지만 중동에서 이게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 봐서는 이 지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씨하고 상관없어요. 우한은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극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퍼지고 있는 세계 코로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 달에도 이게 오히려 더 창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지역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지역 위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연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란이 그렇고요. 중동 일부 지역이 그렇고 이탈리아가 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EU나 미국하고 지금 척을 지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뭐 일본에서도 한국형 그러니까 우한형이 아닌 중국형이 아닌 지금 서구형 그러니까 제가 명명한 대로 따지자면 코로나 20에 가까운 발병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이게 사실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이탈리아가요. 확진자가 1,80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40명 단위가 넘었습니다. 이란도
그 공식 확진대로 발표된 경우에 1000명이 넘고 공식 사망자로 55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란은 그 고위 관료도 사망하지 않았던가요? 이란은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격리 중이고요. 부통령이 확진 상태고요. 국회 조정위원장,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사망했어요. 네, 외교정책위원장 치료 중이시고 국회 부의장 사망하셨고요. 법무부 장관, 보건차관, 테헤란 시장,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장이죠. 전부 다 치료 중이십니다. 모두가 아프네. 네, 심지어 바티칸 대사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 고위직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사태는 앞으로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인 확진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막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방벽을 치면서 이 앞으로 이제 추가로 뭐 일부 우리가 이제 완전 국경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철저히 감시하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검진 키트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우수한 검진 키트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6시간으로 끝나잖아요. 이제 10분에 검진할 수 있는 키트까지도 만들어서 곧 배부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0분 만에 검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검진 키트만 팔아도요, 반도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팔 필요 없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방역 시스템과 쌓아진 노하우와 데이터,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노하우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과 언론들은 이 부분을 완전히 다른 가짜 뉴스로 포장을 하고 뉴스의 절반 토막만을 내가지고 지역 감정 내지는 국민 감정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걸 반정부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매국적인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외놈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신천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명박근혜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송 작가님 기침한 이유로 코로나 맞는 것 같다. 봄이 격리해라. 봄이 마스크 써라. 이런 댓글 본 이후로 나 좀 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네, 돼지열병도 이겨낸 접니다. 코로나 따위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흥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오늘 방송을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일본에 의해서 강제 침탈을 받던 그 시기에 3.1절이 엊그제 있었는데 그 3.1절에 즈음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그 매국들이 하고 있는 언론 행위들을 보면 옛날에 그 당시에 황성순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동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일제를 위해서 무슨 언론과 무슨 짓거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그 한이 100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적폐로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짜뉴스 속지 마시고요. 지금 물론 어렵죠. 생업도 어렵고 뭐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 세계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도 먼저 맞아서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는, 먼저 매를 맞고 있는,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생업 현장에서 사기 죽지 마시고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어떤 그 세옹지마의 고사를 잊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여러분들 조금 마음 학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 채널 고정.